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대 안산병원 소아정신과 부교수 이종화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아동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변을 둘러보다 보면은 불안해하거나 우울해하거나 혹은 마음이 불편하게 아파서 힘들어하는 친구들을 발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을 발견했을 때도 내가 저 친구들을 도와주고 싶은데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 되지?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면 막막한 일이 되기가 쉽죠. 그래서 오늘 그런 상황을 경험했을 때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더 나아가서 내 주변에 어떤 아이들이 마음이 힘들어하고 불편해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근데 정신질환은 우리 주변에도 굉장히 흔한 질환이고요. 그중 특히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이 병은 되게 흔하다고 얘기를 해요. 적게 봐도 10% 이상들, 그리고 지금 한 반에 한 30명 정도 있죠. 그럼 이 중에 앞으로 커서 평생까지 생각을 했을 때 3명 이상은 우울증이나 불안증을 가질 위험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병이라고 하는 측면이 나랑 관계없고 나랑 동떨어진 병, 이런 개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누구나 병에 걸릴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을 때는 또 증상이 회복되기도 하고, 예전에 마음의 감기라는 말도 표현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기분장애라는 것들, 정서적인 질환이라고 하는 것들은 적절한 치료를 받았을 때는 회복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많은 편견들을 가지고 있어요. 정신과 약 먹으면 평생 먹어야 된다. 아니면 약을 먹으면 이렇게 막 애가 멍해지고 바보 같아진다. 요즘에는 그래도 두 번째 얘기한 예시들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지만은 약을 먹으면 평생 먹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계세요.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가 약물 치료라는 거는 증상이 있는 동안에 증상을 완화하기 위한 급성기 치료, 그리고 이 급성기 치료를 하면서 약을 서서히 하고 나서 증상이 좋아진 이후에 서서히 약물 치료를 감량하는 시기를 가게 되고요. 그래서 유지 기간하고 이제 중단하는 기간을 거치게 돼요. 물론 감기나 발목에 인대가 늘어나고 염좌가 있을 때처럼 짧은 시간만 치료하진 않아요. 다른 질환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긴 시간이 필요로 하지만은 약물 치료를 했을 때도 짧게 봤을 때는 6개월에서 길게는 2년까지, 그러니까 증상의 심각도와 증상이 얼마만큼 지속되느냐에 따라서 치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떤 아이들이 위험한지를 보게 될까요? 주변에서 저는 가장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거는 아무래도 자해나 자살 문제일 것 같아요. 자해나 자살 문제는 친구들끼리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지만은 얘기를 못하는 경우들도 많아요. 아무리 봐도, 아무리 내가 정말 친한 친구라고 해도 나 죽고 싶어, 나 자해해 라고 얘기하는 거는 말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아이들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많이 보고 그 아이들의 말을 듣고 그 다음에 우리가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모습들, 평소에는 되게 활발했던 애가 갑자기 말도 없고 무기력해 보이고 밤에 잠도 못 잔다고 하고 친구들 만나서 놀지도 않으려고 한다. 경우에 따라서 자해 같은 경우에는 손목이나 이런 부위들에 계속 가리고 다니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분대를 감고 다니거나 한여름에 막 더운데도 무조건 꼭 긴팔을 입으려고 하는 아이들, 혹은 체육 시간이나 이럴 때 자꾸 몸이 보이는 것들을 막 억지로 피하는, 그러니까 부끄러움이랑은 좀 다르죠. 그런 모습들. 아니면 예전에는 친구들이랑 같이 목욕탕도 갔던 애가 나 절대 목욕탕은 못 가, 이런 식으로 하고 다른 증상들을 보일 경우에는 이 아이가 혹시라도 좀 우울증이나 혹은 자해나 이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그런 아이들한테는 조심스럽게 물어볼 수는 있죠. 근데 저는 직접적으로 묻는 것들이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경우에는 너 요즘 고민 있어? 요즘 힘든 거 있어? 야, 우리 친구잖아, 좀 얘기해 볼래?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말은 쉽게 하기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식으로 질문해보고 또 괜찮다 그러면 또 지켜보고 우리가 많이 챙겨주고 하다가도 또 걱정이 됐을 때 한 번씩 물어봐 주는 것들이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물어보지 않으면은 그 얘기를 꺼내기가 힘들어요. 갑자기 우리가 빵 먹고 있다가 뜬금없이 나 너무 우울해, 나 죽고 싶어, 이렇게 말하기는 정말 어렵거든요. 근데 조용한 환경에서, 예를 들어서 카페 같은 곳 혹은 운동장에서도 좀 조용히 얘기할 수 있는 공간에서 친구들, 믿을 만한 친구들만 모여있을 때 너 혹시 힘든 거 있어? 내가 도와주고 싶은데 도와줄 만한 일들이 있어? 이렇게 질문하는 것들은 좀 도움이 될 수가 있죠. 만약 그 아이가 얘기를 할 때는 그때부터는 듣는 게 중요하게 되죠. 너 되게 힘들었겠구나. 들을 때는 우리가 도덕적인 판단하는 거는 좀 안 하는 것들이 도움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자살을 생각하고 있더라도 자살이 좋지 않다는 건 나도 알아요. 그러면 안 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힘들고 괴롭고 우울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야, 너 그러면 안 되지. 너 나쁜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마음이 힘들었던 아이가 더 말을 꺼내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보다는 상대방이 되게 힘들어하고 있는 사실들에 대해서, 감정들에 대해서 우리는 열심히 들어주고 그 아이가 감정적인 해소를 할 수 있게, 그러니까 마음에 쌓여 있는 것들을 이야기를 함으로써 좀 개운해지고 있어 풀어질 수 있게 도와주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러고 나서도 이제 계속 그런 우울감이나 불안감이 증상이 계속 반복되는지 지켜보는 게 필요하죠. 근데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도 얘가 좀 불안해 보이고 계속 손목에 보호대는 계속 하고 있고 은근슬쩍 보자 그랬는데 상처가 늘어난다. 근데 여러분이 미성년자인 상황에서 그 아이를 데리고 병원을 간다고 하거나 아이 혼자서 병원을 가는 건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저는 그럴 때는 어른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려요. 그 아이의 어머니한테 혹시라도 직접적으로 연락을 할 수 있다면, 정말 친한 관계고 유치원 때부터 알았고 하는 경우는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제가 생각하기에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학교에는 우리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많은 선생님들이 계세요. 담임 선생님도 계실 수 있고 상담 선생님들도 계실 수가 있고 뭐 위클래스가 있는 교실들, 아니면은 보건 선생님이 그런 역할을 해주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 선생님들한테 얘기를 하는 것들이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뭐 선생님한테 뭐 이렇게 뭘 잘못된 사실을 이간질하듯이 꼬지르듯이 얘기하는 그런 개념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아이가 건강하게 그리고 위험한 일이 없을 수 있도록 도움을 받기 위한 얘기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 내가 이 아이와 같이 상담을 하고 얘기를 하면서도 아이가 점점 걱정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학교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내가 선생님한테 얘기하는 게 조금 아이한테 마음에 걸린다 할 때는 아이한테 여러 가지 정보를 줄 수도 있어요. 안산시에는 크게 3가지 정신건강 유관기관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영상을 보고 있는, 이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안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그리고 제가 지금 같이 운영하고 있는 안산시 자살예방센터가 있고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있어요. 자살예방센터는 이름 그대로 자살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위험성이 있어 보인다, 혹은 죽고 싶어 하는 얘기를 계속 한다거나 뭐 자해가 너무 반복되고 있다 하면은 자살예방센터에 대해서 안내해 줄 수도 있고요. 우울해하고 불안해하고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래도 죽음까지는 아닌 것 같아, 좀 애매하긴 하면은, 근데 우울증이 이런 부분이 더 큰 것 같아 하면은 정신건강복지센터도 있을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중독에 대한 문제, 뭐 우울하고 불안해하면서 뭐 알코올이나 뭐 흡연이나 이런 것들, 혹은 게임 중독 같은 거에 대해서 너무 문제가 있다 했을 때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있고요. 우리가 얘를 데리고 가는 것들은 좀 어려울 수가 있지만 누구누구야 안산에는 이런 기관들이 있대, 거기는 병원도 아니고 거기 간다고 해서 뭐 의무기록처럼 뭐 기록이 남거나 이것 때문에 너가 불이익을 받을 수는 없는데 한 번쯤 이런 기관들 한번 홈페이지에 들어가 볼래? 이런 거 있으면, 만약 너가 좀 이런 거 혼자 하기 힘들면 나랑 같이 한번 볼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책임을 이 친구를 돕기 위해서, 그렇지만 이 친구의 비밀을 지켜주기 위해서 혼자서 다 안고 끌어가다 보면은 너무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어른들의 도움이 필요할 수가 있고, 특히 학교의 선생님들, 부모님들, 그리고 안산시에 있는 여러 가지 기관들, 이런 거에 대해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의 정신건강, 그리고 주변 친구들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